야, 이 새끼가 내 허락도 없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긴급 상황이라 의무대원이 오길 기다리다간 군단장님은 죽습니다. 야, 회의실 한가운데서 군단장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고 산소포화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무대까지 10분. 지금 기다리면 죽습니다. 입대 사흘된 이등병이 주사기를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뭐 하는 짓이야? 참모장이 소리쳤지만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군단장 옆구리에 주사기를 찔러 넣는 순간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살렸지만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순간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입대 사흘 전 지옥 같은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사단. 새벽 4시 반, 지우는 화장실 청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야, 이등병, 변기 4개 더 닦아. 동작이 왜 그 모양이야? 박성민 하사가 커피를 홀짝이며 내려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제 끓는 물에 데웠지만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 대학 나왔다며? 그래서 변기나 닦냐? 옆을 지나가던 일병이 키득거렸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자마자 박 하사가 불렀습니다. 야, 이등병, 설거지해. 밥 한 숟가락도 못 든 채 일어섰습니다. 저녁. 지우는 보급실 구석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훈아, 병원비 괜찮니? 엄마 걱정 말고 건강만 챙겨.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비 5천만 원. 그 돈을 마련하려고 입대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지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훈련장 너머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춰섰습니다. 야, 왜 멈춰? 박하사의 호통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나섰다가 또 인생 망가지면 1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범죄자가 됐던 그날, 언론에 얼굴이 나오고 법정에 섰던 그날, 어머니가 쓰러지던 그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보면 몸은 먼저 반응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지나가자. 아무 일도 일으키지 말자.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육군 군단장 최인석 준장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나도 죽어. 알았어? 박 하사가 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군용차가 사단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인석 준장이 내렸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지만 자세는 고닫습니다. 가슴에 달린 별 2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회의실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단장 오태준 중령이 직접 준비한 음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중력 강화 특수 음료입니다. 장시간 회의에 도움이 됩니다. 오태준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지우는 보급실에서 음료를 쟁반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학약품 같은 냄새, 병원에서 맡았던 그 냄새,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상해. 지우는 음료잔을 들어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뭔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하사가 재촉했습니다. 야, 빨리 안 해? 군단장님 기다리신다고. 저기, 이 음료가. 지훈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하사가 쟁반을 낚아챘습니다. 닥치고 문 열어.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지훈은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군단장이 음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군단장이 음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군단장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참모장이 물었습니다. 괜찮네. 좀 답답한 것 같지만. 하지만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지우는 회의실 유리창 너머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군단장이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단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크.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군단장님. 참모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지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군단장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긴장성 기흉. 지훈의 머릿속에 진단명이 떠올랐습니다. 의무대 불러. 참모장이 소리쳤습니다. 도착까지 10분 걸립니다. 빨리 오라고 해. 10분. 기다리면 5분 안에 심정지가 옵니다. 지훈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급실로 뛰어가 구급함을 뒤졌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군화 소리가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등병, 내가 왜 여기 있어? 참모장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군단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사기 포장을 뜯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군가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긴장성 기흉입니다. 늑골 사이로 즉시 감압 안 하면 3분 안에 심정지 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도 아닌 놈이. 비키세요. 지우는 군단장의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끝으로 늑골을 더듬었습니다. 1년 전 훈련받았던 손놀림. 수백 번 반복했던 그 동작. 4번과 5번 사이. 정확한 위치.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쉭.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 군단장의 가슴이 정상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이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헉! 헉!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주사기를 고정한 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은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참모장이 천천히 다가와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너, 대체 뭐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단장의 호흡만 지켜봤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30분 후, 군단장은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지우는 헌병에 의해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앉아. 군법무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등병 지훈.
내가 한 짓이 뭔지 알아? 사람을 살렸습니다. 무자격 의료행위야. 상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대 전 경력 말해봐. 1년 공백기 동안 뭐 했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대답 안 하면 불리해질 거야.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사실 밖 오태준 중령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등병이 군단장을 찔렀다. 무자격 의료행위. 입대 전 경력 수상함. 펜을 놀리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완벽한 조작이었습니다. 오태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데요. 치료비 지원. 어렵겠네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지훈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아, 병원에서 갑자기 수술비 지원을 끊었대. 무슨 일이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구나. 1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범죄자가 됐던 그날. 법정에서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던 그날. 어머니가 법정 복도에서 쓰러지던 그날. 언론이 자신을 무면허 의료행위자라고 부르던 그날.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등병 지훈, 영창 3일 처분이다. 헌병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지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지나가는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새끼가 군단장님 찌른 놈이래. 미쳤나 봐.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창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지훈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범죄자가 되는구나. 핸드폰은 압수당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왜 나는 사람을 살리면 벌을 받는 걸까? 이틀 후 국방부 수사본부가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군단장 최인석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병사를 공정하게 조사하라. 수사관이 지훈의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참모들이 모인 회의실. 프로젝터 화면에 지훈의 경력이 떴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전국 응급처치 대회 3년 연속 1위. 국가대표 응급처치팀. 대형사고 현장 50건 출동.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등병이 국가대표였습니까? 참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사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년 전 대형 교통사고, 환자 사망 사건, 자격 정지 처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창에서 끌려온 지훈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갑은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대형 버스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임산부 1명, 노인 3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요? 한 분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갑이 찰랑거렸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오진을 했습니다. 내부 출혈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6시간 후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자기 실수를 저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은 저를 무자격 의료행위자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법원은요? 자격 정지와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지셨군요. 예. 심장병이 악화됐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입대금으로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참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병사가 아니었으면 군단장님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참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이 지훈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이등병 지훈, 당신은 영웅입니다. 같은 시각, 국방부 수사본부는 군단장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음료 성분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특수화학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폐의 공기를 축적시켜 긴장성 기흉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참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까? 계획적 살인 미수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태준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수사관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처리하죠. 오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억?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오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의료기기 업체 대표 한민수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중령, 당신은 3년 전부터 한민수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총액 15억. 그리고 불량 의료기기를 납품받아 이미 훈련 중 부상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참모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사관이 계속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3년 전 전임 대령님 훈련사고 기억하십니까? 그건 불의의 사고였는데 오중령이 조작한 살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장비 점검 기록이 위조됐고 오중령이 직접 사인했습니다. 수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지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1년 전 이등병 지훈의 사건도 한민수가 배후 조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민수 회사의 불량 구급차가 그 사고 현장에 투입됐었습니다. 지훈이 진실을 밝히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돈을 주고 지훈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했습니다. 참모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태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수사관이 USB를 꺼냈습니다. 계좌 추적, 통화 녹취, 계약서 모두 있습니다.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오태준 중령, 살인 미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태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때 복도에서 지훈이 지나갔습니다. 오태준이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내 어머니, 치료비 끊었다. 수술 못 받을 거야. 끝까지 괴롭혀줄 거야.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끌어내. 헌병들이 오태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오태준의 고함 소리만 울렸습니다. 3일 후 국방부 브리핑룸.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 군단장 최인석이 섰습니다. 목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등병 지훈에게 목숨을 빚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병사는 규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켰습니다. 최인석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1년 전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이등병 지우는 무죄입니다. 담당 의사의 오진이 환자 사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대표 한민수가 지훈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한민수와 담당 의사, 병원장 모두 구속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지훈과 최인석이 마주쳤습니다. 고맙네, 이등병. 아닙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최인석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군 응급의료팀에서 일하지 않겠나? 교관으로.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자격이 있을까요? 자네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김수진이었습니다. 지훈아,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김수진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랑 녹음 파일 다 있어. 내가 완벽하게 처치한 거. 의사가 차트 조작하는 것도 다 녹음됐어. 지우는 USB를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 그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지훈아.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 우리 아들 영웅이 됐더라. 엄마, 수술비. 병원에서 연락 왔어. 군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배상금 1억을 준대. 지훈아, 이제 다 끝난 거야. 지훈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지?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어머니가 지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지훈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간 참았던 눈물, 억울했던 모든 순간, 두려웠던 모든 기억,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군 응급의료 교육장, 이등병에서 하사로 진급한 지훈이 단상에 섰습니다. 가슴에는 교관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앞에는 새내기 구조사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신속한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훈은 교육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용기입니다. 규정이 두렵고 책임이 두렵고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이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과거에 사람을 살렸다가 인생이 망가진 적이 있었으니까요. 교육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옳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지훈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사용했던 일회용 주사기, 그 옆에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최인석 준장이 들어왔습니다. 바쁜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국방부 장관님이 오신다. 자네한테 표창을 주신대. 과분합니다. 최인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교육생들이 심폐소생술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네 같은 구조사가 되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석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네, 하사 지훈. 저녁, 지훈은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엄마, 집 가요. 우리 아들, 오늘도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차를 타고 가는 길, 어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이제 떳떳하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떳떳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침묵하던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목소리가 됐습니다. 양심을 지킨 사람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의의 빛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